오늘 같이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적용해서 오늘은 디자인 싱킹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론을 좀 다뤄보면서 우리 교회에 좀 더 우리 소그룹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한 어떤 생각의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좀 배웠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딱 던져지면 어떤 순서대로 회의를 하고 어떤 순서대로 기획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은 우리의 소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아마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또 공동체 중심으로 또 사고하는 방법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송창현이고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목표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디자인 싱킹을 하나의 이제 문화 기획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회의 문화, 성경 공부 어떤 성경 공부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밥 먹는 어떤 문화, 집집마다 밥 먹는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TV 보면서 먹어도 되고, 어떤 집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어떤 집은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문화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 이게 사실은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 기획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기획을 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적용해서 좀 배우게 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배웠던 퍼실리테이션을 또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그런 방식으로 오늘 워크숍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창의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얻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조는 같은 소그룹끼리인가요? 아니, 섞여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의 마음을 좀 열어야 또 우리가 배움도 생기고 또 즐거우니까. 자, 워밍업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다 잘 아시나요?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같은 공동체로 지내셔서 잘 아실 텐데,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우리 같은 공동체에 계신 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떠올려 보면서 당신의 첫인상 장점을 좀 발견해 주면서 기억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잘 들으세요. 절대 제가 처음 봤을 때 조금 약간 좀 세 보였는데 이런 거 안 돼요. 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처음 봤을 때는 좀 깍쟁이 같았는데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장점만 말씀해 주시는데 간결하게, 너무 막, 물론 한 30년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떠올려 보시면서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묘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첫인상의 장점이 어땠는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의 첫인상 장점을 한 분씩 말씀하시고, 성도님의 첫인상 장점을 또 한 분씩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분에 대한 첫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으면 오늘 첫인상 처음 보이는 것도 장점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줌으로, 제가 예전에 그 3.1교회 이 퍼실리테이션 교육했을 때인데, 그때 딱 의자에 앉아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학자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각 조에서 오늘 입은 옷이 가장 밝은 색깔이신 분의 첫인상 장점을 그분의 왼쪽에 계신 분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첫인상, 그분의 밝은 옷의 첫인상 장점을 왼쪽에 계신 분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첫인상 장점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좋죠. 막 부끄럽기도 하면서 민망하고 막,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문화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문화 기획, 좋은 기획은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와 또 그것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주고 그것을 또 같이 함께 경험시켜주는 것. 누군가의 또 이 이야기가 또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경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된 경험의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사람은 나와 그것이 관련이 있으면 또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좋은 기획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방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작하니까 훈훈하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돌아가셔서 소그룹을 진행하시거나 어떤 회의를 진행하시거나 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공감을 한다고 많이 힘드시죠? 나 오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힘들게 나왔죠?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의욕이 꺾여요. 네,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의욕을 꺾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긍정적, 아주 좋은, 뭐 비가 막 와고 막 폭풍이 와요. 아, 오늘 같은 날씨에도 열정을 가지고 오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우리 열정을 모아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지. 비 오는 날씨에 좀 많이 우울하셨죠?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진짜 이렇게 하면서 한숨이 훅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기억들을 관찰하고 발견했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좋은 기획을 만들 건데, 오늘의 주제는 창의적인 소그룹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을 조금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화에 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면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고등학생 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나도 나중에 문화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문화사역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행사 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일이면서도 어떤 예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다양한 어떤 청소년들과 함께 막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막연한 문화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을 때도 문화사역 하신다는 분들을 대부분 다 찬양사역, 어떤 수련회, 집회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통 이제 문화사역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점점 이제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문화라고 할까? 문화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형성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 문화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됐는데, 문화라는 것은 먼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예수비전 교회는 처음 오면 인사를 참 잘하세요. 성도님들이 다 무조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낯선 사람한테도 일단은 인사를 하는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식탁에 모서리에서 밥을 먹으면 할머니가 복 나간다고 거기 앉지 말라 그랬어요. 뭐 문지방을 이렇게 밟고 있으면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죠? 처음 만나면 뭐 하죠? 인사하죠. 인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르죠. 군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경례를 합니다. 왜 이렇게 경례하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중세 때부터 그런 겁니다. 예전에 다 투구를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이렇게 들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아니요, 누구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유래가 돼서 이렇게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화적 계기가 있었어요. 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 참 군인답다, 괜찮네, 누군가가 그것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고개를 숙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서로 난 너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모종의 약속, 서로 머리를 이렇게 내는, 칼로 죽이지 않을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건배도 뭐 그런 유래가 있잖아요. 독을 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지속할 만하다 라는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문화라는 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모퉁이에 앉지 마, 문지방 밟지 마, 밤에 손톱 깎는 거 아니야 라는 어른들의 학습,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도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때로는 환경,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코로나 전에 학교에 가서 이런 디자인 싱킹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고 뭐 우리 교내 문제 해결하기 프로젝트를 하면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단골 소재가 뭐였냐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 뭐냐고 말하면 교실에다가 침 뱉는 문제였어요. 중학교는 복도에 침을 그렇게 많이 뱉어요. 교실에도. 이 중학생들이 주로 그럽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많이 애들이 그랬어요. 애들이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맨날 아이디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싹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끝물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똑같이 학교 문제 해결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애들이 학교 문제 우리 뭐 해결해 볼까? 아이디어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학교에 침 뱉고 막 이런 문제 있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침을 뱉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학교에 침을 뱉는데? 그러는 거예요. 문화 충격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침은 바이러스거든요. 절대 뱉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 침 뱉는 문화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뭐죠? 환경이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밤에 회식하는 문화가 코로나 때 많이 사라졌어요. 끝나고 다들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밤에 카페도 안 가고 술집도 잘 안 가요. 그러면서 지금 어려워요. 이것들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에 합의하고 동의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주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문화는 그래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생태계이자 에티켓이에요. 어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합의한 거죠. 네. 누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맘이지. 근데 그게 더 주류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도 되는 거죠. 그게 합의가 되면, 모두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규칙과 에티켓, 어떤 생산과 소비의 문화, 그것을 좋아하는 팬덤, 공동체, 강한 그 팬덤이 만들어지면서 문화라는 형식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문화는 단지 공연과 이벤트, 어떤 축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문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 사회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사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의 생활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그러니까 문화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하실 때 문화는 삶의 방식이다. 요즘 말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네.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작게 시작하면서 점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류의 문화가 돼요. 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문화. 이거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문화가 됐어요. 당당한 문화가 됐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용기내 챌린지에서 포장하지 않고 그릇을 가져가서 포장을 해오는 문화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게 주류의 문화는 아니지만 주류의 문화가 될 가능성도 있죠. 자, 교회는 뭘 하는 거죠? 문화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네. 그렇게 가치 있지만 혹은 굉장히 선하지만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삶들을 문화적으로 꺼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파괴적이지 않는 소비 문화, 파괴적이지 않는 생산 문화,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문화사역이라고 했었던 것들은 대부분 공연 중심의 어떤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공연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오면서 그거를 문화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문화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꺼내야 될까? 어떠한 방식으로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참 저렇게 사는 거 괜찮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참 괜찮아 보였어요. 좀 더 가치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뭐 환영식 기획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의 기획, 그것도 하나의 문화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갖춰야 될 어떤 삶의 방식,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문화 기획자가 이제 돼야 됩니다. 크리스찬 문화 기획자, 하나님 나라의 문화 기획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문화 기획자는 뭐라는 사람일까요? 저는 문화 기획자는 그래서 그런 생활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는 어떤 문화적 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계기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변화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결정적 원인이나 기회, 사물의 운동, 변화, 발전의 과정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를 계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만나면 다 어떻게 하죠?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죠. 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갑자기 읽었던 카톡도 다시 읽어요.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문화예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나를 지키는 문화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죠? 서로 인사하는, 이웃 간에 인사하는 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낯선 사람들을 불안하지 않게 느끼려면, 좀 더 이곳에 온 새신자가 우리 공동체를 좀 더 호의적으로 느끼고 환대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계기를 그들에게 줘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문화 계획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기를 만들려면 기존의 틀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언제까지 갈까요? 갑자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처음 만나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코로나 때는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네,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사하는 걸 좀 더 친근하게 느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렇게 인사하는 건 좀 사라지겠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어떤 사회적 구조들, 이런 것들에 질문을 던지면서 틀을 흔드는 사람들을 문화기획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것에 대한 팬덤,
BTS에는 아미라는 팬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팀이 된 것처럼 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면 그것은 큰 주류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 다른 문화의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렇죠 이렇게만 끝나는 건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교회가 같이 고민한다면 문화적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여기 되게 반가웠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다, 어떻게 이어할까? 문화적 계기를 통해서 잇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선교의 방식, 전도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창의적으로 저는 만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틀을 흔들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 방법, 팬덤을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적인 확산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오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문화기획사입니다. 공감하는 문화, 공동체 중심의 문화,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면서 창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 회사는 독립서점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터무니 책방이라는 터무니없이 뭔가를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서점도 운영하고 누군가의 창작품들을 대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뭐 이렇게 창작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표현하는 것들이 참 어렵다 보니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뭔가 새로운 주제를 고민하는 것들이 참 어려워서 창의적으로 뭔가 주제를 다각적으로 보는 그런 표현의 계기들을 저는 만들고 있어요. 막 재밌는 거 참 많이 해요. 제가 교회에서 했던 거 이제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헤드폰 끼고 춤추면서 막 투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면서, 이거 왜 하죠? 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나를 표현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런 계기들을 쌓아가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자기답게 표현하는 그런 계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작년에 했던 건데, 도시재생 군포시에서 있었던 마을 좀 재생 사업에 어떻게 하면 그냥 사례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참여형 그런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계기를 줄 수 있을까 해서 헤드폰 쓰고 춤추면서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다녀보고 이런 활동을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모퉁이 컴퍼니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제가 월드비전하고 하는 건데요. 월드비전의 아동 보호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보육원에 있거나 이런 그룹홈, 가정위탁 이런 친구들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요즘 고립 운둔의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데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줘요. 근데 얘네들 신청을 안 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1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월드비전에 이제 사업을 제안하게 됐는데, 어떻게 제안하게 됐냐면, 왜 이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자립준비 청년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 만나보고 인터뷰해보고 공감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보통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다 직무 중심으로 뽑거든요. 어떤 건설 현장, 어디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나는 전혀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기회가 될 만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방식의 인턴십을 해보자. 그래서 역량을 키우는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이것만 3개월 동안 매일 출근해서 저희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10명 뽑는데 40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성공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고 이 친구들 너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 누군가에게 자립준비 청년들이 스스로 정말 역량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 이게 제가 이제 문화기획자로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계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문화적 계기를 만들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기여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계기를 만드는 그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방법들을 배울 건데요. 제가 이거 이제 문서를 목사님께서 출력을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각자 작성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고민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뭐 아프리카 선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문화는 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좋아요. 저 일상과 천국을 잇는 교회 너무 훌륭한, 그걸 이으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 일상에서 출발해야 돼요.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에서부터, 계단에서부터, 혹은 뭐 슈퍼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선교를 만들어가게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어떤 주제성과 관심들이 있는지, 나는 어떠한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지를
정답 없으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관심 있는 이야기들 한번 여기 질문하는 대로. 첫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일상의 주제. 난 드라마 관심 있다. 드라마도 되고요. 좀 더 근데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일상적 주제도 괜찮아요. 나는 요즘에 어떤 청년들한테 관심이 좀 있고, 어떤 모임에 관심이 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에게 소그룹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인지 감정, 느낌 이런 것들 여러 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소그룹,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소그룹 활동에서 의미 있었던 거. 나는 어떤 누가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해줬는데 참 그때 너무 좋았어요. 혹은 같이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참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가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이걸 참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나는 좀 더 먼저 섬기거나 솔선수범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나는 누가 뭐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새신자들이 처음 왔을 때에도 어색하지 않게 좀 쉽게 누군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어떤 소그룹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문화기획자라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내가 만들고 싶은 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대부분 다 추상적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계기, 교회답게 살아가는 계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계기,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도 부패랑 무한리필 좋아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딱 그 하루치만 위해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는 계기, 이런 것들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상의 어떤 주제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거대한 주제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언어로 앞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계기를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을 오늘 이제 저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나는 물론 이제 그 계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주제가 다양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 뭐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을까? 저희 책방에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봤는데 거기에 그 작가님이 이제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걸 하게 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비건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데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그랬나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파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야, 너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지. 왜 그렇게 했어? 저 어렸을 때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라는 이야기 저도 들으면서 자랐는데 여기서 자기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물건은 소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고 싶은 거는 나보다 남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비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남의 몸, 남의 물건 이런 것들이 내 거보다 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빼앗고 한다. 그런 글들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쓰시더라고요. 좀 공감이 됐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나의 몸보다, 나의 물건보다 남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책이라는 도구, 또 비건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들고 싶은 계기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거기에 필요한 도구,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스스로.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계기, 그러면 놀 때 행복하죠. 공부할 때도 행복할 수 있죠. 친구 만나서 행복할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고민하냐면 이번에는 우리 축제 해봅시다. 우리는 이번엔 행사를 해봅시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계속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거려. 이건 누구나 행복한 거죠. 그럴수록 기획은 사실은 좀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기획은 대상과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기획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 기획하는 법의 첫 번째는 아까 거기 나는 어떤 계기를 만들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타인의 어떤 욕구를 내가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서 쓸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일단 나 스스로 한번 해본 거예요. 나의 관심사, 나의 주제의식 이런 것들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뭐가 필요하죠? 타인에 대한 주제들이 필요하겠죠. 저 새로 오신 새신자분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요즘에 어떤 관심이 있고 그분은 어떤 욕구가 있고 그분에게는 이러한 구체적 계기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기획이라는 건 계속 복잡해요. 처음엔 헷갈려요. 이 시기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에 좋은 아이디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처럼 막 쓰시고 이럴 때 막 힘들죠. 내가 안 하던 걸 생각하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안 해버릇해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빨리 정답을 내려서 저 사람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런 것을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예시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요 예시 말했던 거 말씀드렸었나요? 아이들이 물 안 내리는 이유? 남자 아이들이 물 안 내리는 이유가 뭐였죠? 놀려서, 창피해서. 왜 창피하죠? 남자아이들은 소변기, 대변기가 따로 있고 칸에 문이 잠겨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남성들은 누가 똥 싸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물 내리고 문 열고 나와서 친구랑 마주치면 똥 싸다 걸린 거기 때문에 걔는 6년 동안 똥쟁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제가 지난달에 저기 충남에 있는 한 학교의 고등학생들하고 학교 환경 개선하기 했을 때 화장실을 해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했거든요. 거기도 물 안 내리는 이유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1위였어요. 얘네들이랑 방과 후에 학교 관찰하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방과 후인데도 누가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남자 5명이랑 관찰하러 갔었거든요. 얘네가 제일 먼저 어떤 행동했을까요? 사람이 딱 있었어요. 칸이 잠겨 있었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밑에를 봤어요. 누구 있는데? 야, 누구 똥 싸나 보는데? 그 안에 앉아있던 친구 얼마나 움찔했을까요? 그렇죠? 물을 안 내리는 이유는 프라이버시 보장하고 받고 싶은 그것을 해결해 줘야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아무리 좋은 포스터를 갖다 붙여놓은들, 일어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변기로 바꿔놓은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내가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아이들이 물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죠? 무서워서. 전국의 귀신은 다 초등학교 화장실에 사니까 우리 학교 화장실에서 귀신 나왔대, 공동묘지에 지어졌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 아이들을 위한 좋은 화장실은 뭐죠? 두렵지 않는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탐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대상과 그 대상이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를 내가 먼저 공감해야 돼요. 그걸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기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할 때도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한 니즈들, 욕구들, 오늘 어떤 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공감하면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자꾸 서술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대상의 욕구를 몰라서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옷 입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사춘기 되면서 엄마가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주는데 전 입기 싫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내 욕구를 전혀 공감하지 않고 비싼 거 좋은 거 이걸로 설득시켜. 전혀 받아들이고 수가 없어. 그 욕구를 알아야 그걸 해결해줘야 사람들은 참 좋은 기획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거 좋은 기획이었어, 좋은 소그룹이었어 라고 써있던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구와 맞닿아 있었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나의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들과 참 비슷했거나 그것이 내가 동경할 만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느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구성원들, 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뭘 느낄까? 자,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창업했다가 망합니다. 망하는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장 수요가 없는 걸 만들어서래요. 저는 공대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쳐요. 로봇도 만들고 얘네들이 프로그램도 막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공모전 열거든요. 그럼 저는 보통 뭐라고
대회에서 질문을 하냐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왜 만들었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냥 좀 개선해봤다. 누구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기업들이 열심히 아이디어 만들어서 짜잔 하고 내놨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걸 만들면 사람들이 우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아는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선교 기획하고 막 행사 기획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지역은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반영할까요? 그냥 바자회를 열고 뭐 맛있는 음식을 주면 이웃이 되나요? 아닐 수 있죠. 네, 그 지역의 특성, 특징,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찾아서 긁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좋은 기획이 되고 그게 우리 교회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시길 디자인 싱킹은 사람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기획하는 방법입니다. 공감, 만나보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욕구들을 이해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공감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누구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으니까. 네. 똑같이 어떤 미디어 현상, 어떤 사회적 이슈를 봤을 때에도 우리는 성경적 눈으로 그걸 해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하죠? 뭘 그렇게까지 해라는 말을 하죠. 네, 우리는 남다른 우리의 신념이 있거든요. 신앙이죠. 그런 것들로 어떤 이슈와 현상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화장실에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좋은 계획입니다 라고 우리가 사회의 좀 다양한 문제를 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눈, 그것이 디자인 싱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기획하고 실패해보고 개선해보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배우게 되는 디자인 싱킹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아인슈타인 천재인 이유는 그냥 아이디어가 바짝바짝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아주 깊이 있게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세상을 구할 1시간이 주어지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 쓰겠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지금 애들이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는 화장실이에요. 우리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빨리 포스터 갖다 붙여, 여기에 뭐 카메라 달아, 이런 식의 어떤 해결책을 막 꺼내려고 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은 뭐 하는 겁니까? 멈춰서서 어떤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지? 아이들은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공감해 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노이즈 캔슬링 변기가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 질러도 되는 변기. 네, 얼마나 좋습니까? 날개도 친 듯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반영되는 것, 그것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우리 이번에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라는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이디어 중심으로 일해요. 그렇죠? 명절이 딱 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뭐 해먹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애들이 뭐 어떤 상황이지? 요즘에는 어떤 재료가 좋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휴가철이에요, 어디 갈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건지 혹은 만남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건지를 내가 진단을 하고 그것에 적합한 컨텐츠를 휴가에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프랑스 가자 이러면 뭐 다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의 욕구를 반영하는 좋은 기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은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응? 어떻게 지나가세요? 사이로 그나마 좀 친절해 보이시는 분 틈으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나가고, 한 분이 지나가면 얼른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기도 하고요. 또요? 줄 서 있을 때는 어떠세요? 잘 비켜주시죠? 당연히. 네, 당연히 성도님들이니까 비켜주시겠죠? 근데 강남역에 퇴근 시간에 저기서 한 50명이 걸어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십시오 하고 할 겁니까? 선뜻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아이디어를 꺼낼 거예요. 또 정류장 위치가 문제네, 줄을 왜 저렇게 섰네, 바닥에 색깔을 좀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되냐는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꺼내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떠올려요. 축제 기획하기 하면은 바로 이번에 이거 해봅시다 라고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아이디어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1차, 2차 때 ORID 기법 질문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그것도 아이디어는 나중에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획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은 귀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항상. 자, 이걸 해결했었던 영상을 하나 볼 건데 한번 볼게요.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아이디어일까요?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겠죠?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 저건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거는 줄 서 있는 사람을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왜요? 자, 줄 서 있는 때 어떻게, 아까 50명 와요. 못 비켜주죠? 비켜줬다가는 네, 갑자기 내 줄이 어디 갔지?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중국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스마트폰 없을 시절이다 보니까 기차표 사러 가면요, 창구가 10개인데 줄이 30개예요. 그러면 앞사람 정수리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비켜줘야 돼요. 저 오늘 여기 오는데 막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진입할 때 요만큼이나 틈을 좀 옆차가 끼어들잖아요. 절대 안 비켜주죠, 우리는. 그러다가 에이 하고 브레이크 밟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와요. 비켜줄 수가 없어요. 비켜주고 싶어도. 잘못하면 내가 밀려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저분 제 뒤였는데요. 누가 얘기해 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켜줄 마음이 있어도 환경상, 상황상 붙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욕구를 찾는 거예요. 비켜주고 싶은데 그것을 누가 확인해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밀착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뒤가 나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선도 그려보고 해보는 거죠. 아까 빠른 실패라고 해봤죠. 일단 당장 돈 들여와가지고 여기에 막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분필로 그려보고 또 CTG 붙여보고 색깔 이거 가지고 안 되네, 색깔도 바꿔보고 이렇게 계속 시도해보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번에 성공하는 아이디어 세상에 없어요.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험해봐야 돼요. 빨리 전략적으로 실패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빨리 막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 뒤가 나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디자인이 나왔죠. 너무 좋은 사례죠. 그렇게 숨겨져 있는 욕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기획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두 대상이 다 중요해요. 줄 서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들의 어떤 사회, 어떤 현상 속에는 항상 보이는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화장실 보이는 거, 물 안 내렸다, 냄새 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거 뭐죠? 수치심,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상의 욕구의 중심으로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좋은 기획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획, 좋은 디자인의 심장은 타인과의 공감이다.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단 어떻게 느끼고 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좋은 기획 못해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기획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체육대회를 향한 어떤 갈망, 그 속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을 이해해야 돼요. 좋은 기획이 나와요. 제가 어떤 청소년들 100명하고 하루 종일 축제 기획하기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미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다 있었어요. 무대에서 공연 준비할 거,
막 이런 거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한번 우리 여기 100명 임원단들인데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해보자. 인터뷰부터 쭉 했습니다. 결과를 다 모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의 학생들이 무대 중심의 공연 중심의 축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관계 중심의 축제를 원했어요. 얘네들이 뭐지? 왜 우리는 꼭 무대에서 몇 명한테만 박수를 쳐야 되느냐? 나도 주도적이고 싶다. 그래서 축제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갈망이 있는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대상을 공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했었던 사례인데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지역에 군포시 자립생활센터라고 그 장애인 기관입니다. 여기서 와서 저한테 어떤 자기네들 홍보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왔어요. 제가 뭘 홍보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기획자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홍보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자기네들 잘 모르겠대요. 그걸 좀 기획을 해달래요. 그러면 혹시 장애인들을 새로 발굴할 필요가 있나요?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발굴은 사실 필요 없대요. 그럼 장애인들한테 뭔가를 안내 자료나 이런 걸 홍보를 다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필요 없대요. 그 뭘 홍보를 하셔야 되죠? 홍보할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비장애인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뭔가를 기획해 보죠. 해서 제가 장애인분들을 3일 동안 출퇴근길을 맨날 따라다녔어요. 공감하려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모두의 통행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경사로 앞에 늘 차가 주차돼서 장애인분들이 항상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 보셨어요? 저는 왜 그런가 싶었어요. 위험하게. 아까 약간 좀 정신이 좀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따라다녀 보니까 왜 글로 다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두의 통행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거 조금 앞단만 좀 볼게요. 조금 길어서. 네, 사운드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청년들하고 3일 동안 이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출퇴근길을 동행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이렇게 따라다니는 프로젝트를 해서 인터넷에 모두의 통행로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게 좀 긴데 더 짧게 제가 소리가 안 나오나요, 목사님? 네, 요거를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경기도 버스에 다 돌렸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만든 네, 저는 영상인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있든 없든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편이에요. 그 문 열고 나올 때 옆차 문콕하지 않으려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제 앞에 끼어드는 차들 있으면 웬만하면 끼워주는 편이에요. 저는 뒷차 생각해서 최대한 급정거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 센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멋진 센스 있는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꿀팁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휠체어가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나도 모르게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했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끝은 대부분 경사로인데요. 아파트, 시내, 도로 등 인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사로는 어디에도 있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경사로 앞에 주차를 한 바람에 누군가는 다시 돌아가거나 위험하게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된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센스 있는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통행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모두의 통행로는 경사로 앞 주차 방지를 통해 휠체어, 유모차 등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통행하도록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 프로젝트예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심지어 일주일 동안 집 밖을 못 나왔던 저기 장애인 청년도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유일하게 경사로 하나인데 전화를 안 받아요. 항상 돌아와야 되고 네, 이게요 제가 여기 군포시청입니다. 시의회
일부러 저거 설치할 때 국회의원, 시의원 다 불렀어요. 돈도 안 드는데 이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돈도 안 드는데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시의회에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군포시에 15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군포 도시공사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곳마다 공원마다 다 있어요. 저기 되게 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시죠. 그거 외에도 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화장실, 저는 전동 스쿠터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따로 있는데 들어가 봐야만 알아요. 건물 밖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적어도 건물 밖에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화장실 표지판 붙이기 캠페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 저는 일상과 교회와 사회를 잇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일상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사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죠. 근데 그냥 장애인분들 불러서 밥 먹자, 공연해주자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정말 중요한 문제, 집 밖을 일주일 동안 못 나왔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줘. 심지어 주민센터 들어가는데 맨날 주차가 돼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저기 못 들어가는데요. 했더니 직원 둘이 나오더니 번쩍 들어서 이동시켰대요.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민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지금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어떤 불편을 지금 겪고 있을까요? 장애인 청년들 혹은 고립 청년들 집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당장 상담해 준다고 밥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욕구와 니즈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제가 태백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했더니 이게 운전면허 학원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막 실험해 보려고. 얘네들이 뭘 해결해 주고 싶었냐면 할머니들이 밤에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시골 농촌은 몰랐는데 가로등을 켜면 안 된대요. 농작물 때문에. 밤에 자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안 한대요. 깜깜해.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고 애들도 많이 사고 나고 요즘 청소년들도 맨날 검은 옷 입잖아요. 그래서 야광 횡단보도 만들기 뭐 이렇게 하고 야광 배지 부착하기 캠페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시골의 어르신들한테 배포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더 우리가 창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우리의 일상의 주제들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영감을 준 게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은요, 옆에 계시는 이 할머니가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3년 동안 할머니 분장하고 미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자기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못 열고 시작하더니 요리를 안 하더래요. 할머니한테 다시 요리하는 즐거움을 만들어주려고 그런 좋은 어떤 어르신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할머니 분장하고 3년 동안 미국을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막 철제 어떤 그런 기구들을 집어넣고 칭칭 감고 돋보기 끼고 솜으로 귀 틀어 막고 꾸부정하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다닐 때 뭐 갖고 다니세요? 캐리어 갖고 다니시죠? 패트리셔 무의 작품입니다. 캐리어라는 가방이 나온 거예요. 저상버스 다 패트리셔 무의 작품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우리가 뭐 제품 서비스 이런 거 만들지 않을 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사회 문제를 좀 다르게 교회 차원에서 접근해보고 선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지역에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곳에 맨날 공연만 준비하지 말고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하러 가는 거예요. 모아놓고 같이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가 아닌 문제를 발견하는 것, 여기에 더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뭐하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공감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일까? 저 목표가 세워졌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싶다면 어떤 주제에 우리가 좀 더 몰입하면, 다 같이 몰입해보면 좋을까? 퍼실리테이션으로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획할 때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꺼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와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뭐 하죠? 차를 먼저 하죠. 보자마자 빨간 약 끼면 다 돼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딱 보더니 청진기 돼보는 거예요. 근데 좀 소리가 이상하네. CT 찍어볼까요? MRI 찍어볼까요? 막 이런 핏줄까지 막 신경까지 다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진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석해요.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컨텐츠를 연결해요. 약을 처방하죠.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어야 됩니다. 어떤 주제가 만들어지면 어떤 나에게 회의 주제가 주어지거나 어떤 기획이 만들어져야 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주제 분석부터 한다.
이건 뭘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이런 5가지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절차적으로 일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아이디어부터 꺼내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공감한다. 관찰해보고 화장실 가봐야 되겠죠?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화장실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막 급하게 나오는 애들 인터뷰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직접 그 화장실 이용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공감대가 만들어져요. 이해하려고 머리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창업 공모전 이런 거 심사하러 가면요, 지난번에도 저기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사회 문제 해결하기 창업 컨텐츠 공모전이었어요. 인도 화장실 개선해서 인도에 그 나라에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화장실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혹시 인도 언제 가봤어요? 물어봤어요. 인도 안 가봤대요. 아, 그래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그 화장실을 보통 어떻게 쓰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보통 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모르는데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봤대요. TV에서 봤대요. 그거 가지고 아이디어 만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망하는 기업의 압도적인 1위가 필요 없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팀은요, 학교 앞,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 문제 해결하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센서를 가지고 바리케이트도 생기고 막 이런 기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느 초등학교를 좀 주제로 고민을 해봤나요 했더니 없어요. 초등학교 관찰 안 했나요? 안 했대요. 뉴스 기사 보고 알았대요. 그럼 아이들이 보통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건너는지 아세요? 몰라요. 공을 튀기면서 건너는 건지, 대화를 하면서 건너는 건지, 핸드폰을 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그것에 적합한 해결책을 만드는데, 그냥 문제야, 그건 어차피 애들이 위험해 라고 단정해놓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화적 컨텐츠가 있으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사용자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로 창의적 소그룹 문화를 이제 남은 2시간 동안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뭘 고민해야 돼요? 우리 회자가 빠졌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또 실제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공감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좋은 기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상자의 중심에서 관찰해보고 인터뷰해보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몰입해보면서 사용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맨날 잠만 자는 청소년이에요.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친구의 삶을 들어가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자립준비 청년 쉼터, 정말 흔히 말하는 위기 청소년, 문제 청소년 정말 자주 만나요. 자는 애들 다 이유가 있어요. 밤새 알바하고 오거나 게임하고 오거나 어떤 부끄럽거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기획해 주었을 때 비로소 입을 열고 참여의 움직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을 잘하려면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직접 체험해보고, 마지막 거는 제가 저희 군포시에 살고 있었을 때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장애인분들 여행 경험 개선 프로젝트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눈 가리고 휠체어 타고 여행 갔다 왔어요. 그 프로젝트 해보면서 그분들의 좋은 여행 컨텐츠를 개발해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하려면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인터뷰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누군가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고 문헌조사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누군가의 욕구와 주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 할 건데 이걸 결정하려고 하시는 습관들을 내려놓고 여러 이슈, 주제와 관련된 주제 의식을 넓혀야 돼요.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틔울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상화, 고정관념을 했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좋은 기획을 만드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 요거는 영상도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일본어 하시는 분? 오, 목사님 일본어도 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네, 주문을 잊은, 그죠? 주문을 실패한 식당이라는 건데요. 주문 실패 레스토랑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우리나라 KBS에서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오마주 해가지고 프로그램 굉장히 성공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누굴까요? 네, 치매 어르신들입니다. 지역에 계신 치매 어르신들을 레스토랑에 팝업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고용해서 그래서 내가 주문한 주문이 실패가 될 수 있다. 김치볶음밥을 시켰더니 네, 갈비탕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손님들이 감수하고 먹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네, 이런 것들을 이 프로젝트로 진행한 건데 한번 볼까? 목사님 음악 필요합니다. 영상 사운드. 일본어로 나오는데 그냥 보셔도 이해가 됩니다. コーヒーの S が1。もうこれでカップパーフェクトです。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もう助かっちゃいますよ。順繰りに回してね。一番最初がいいですか？男だとって。あ、違います。僕違います。あ、でも間違っててもいいけど。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これはね、小エビと何やったかな。バーガー注文なさった方、私です。本当に間違いじゃな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汁なし担々麺は余ったスープにご飯を入れて混ぜて食べると美味しい。それ知らなかった。あだいは。美人に飛んでた？俺こんな美人見たことないもん。飛ばしようかしら。今日のウェイターさんは昭和2年生まれなんですよ。90歳。母と同じ。すごいですね。私はもうダメだとか言ってるので、そう、私もそう思ってまし一た。緒に写真撮って母に元気な人とお会いしたのよって言いたいんですけど、嬉しくなっちゃったです。できるかな、どうしようかななんて思ったんですけど、今日働きにしてみたいい思い出になりました。氷ばっかり。すみません。感謝感激雨あられ。私は美川和夫と女房の安子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はですね、趣味でチェロを弾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奥さんにする人はピアノの弾ける人っていうことで探してたんですね。そしたらとってもいいピアニストに巡り会いまして非常に楽しんでいたんですけれど、彼女は4年前に若年性認知症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しまったんです。できることがどんどん減ってきて、ピアノ全然弾け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もう私なんか生きてても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言い出して、それでもやっぱりピアノは大好きだし、じゃあなんとか練習しようねって言って始めたんですね。すいません、ごめんなさい。
生懸命生きようとしている人、一生懸命生きてる人たちがちゃんとこう応援される社会っていうのがとっても大事だし、無償になったって人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をどうやってこう支えていくか、そういう社会をどうやって作っていくか、そのことの一つの取り組みがこの注文を間違える料理店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和田さんもちょっとだけ中腰で。いや、ここですよ。いいですね、いいですね。せーの。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참 아름다운 프로젝트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계기 이렇게 봤더니 너무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건드려줘야 할 너무 재미있는 문화적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프로젝트도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젝트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게 어르신께서 1000마리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이렇게 접어놓으신 건데, 저희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거 다 펼쳐가지고 스캔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 여기 끝에 보면 생골 낱말도 있어요. 이거는 경로당에서 쓰는 낱말만 가지고 낱말 사전을 만들어서 되게 재밌는 낱말 카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진집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어르신들하고 경로당에 거의 6개월 동안 갔어요. 매주.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쓰는 공책 프로젝트는 걸 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찾아보고 꺼내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진 일회용 카메라도 드리고 같이 책도 만들고, 자꾸 가니까 이 어르신이 저를 자꾸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만 갔더니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셨는데 저거를 서랍에서 막 꺼내시더니 저걸 자꾸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자기가 결혼할 시집 올 때 엄마가 자기한테 쓴 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진짜 바스러지는 걸 모아놓고, 자기가 붓글씨를 배웠는데 자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르신 이거 경로당에서 자랑 안 하셨어요? 얘기 이제 처음 하세요 했더니, 경로당에서는 이거 얘기 꺼내면 욕을 먹는데요. 경로당은 시기 질투의 장소입니다. 네, 경로당은 나이 순으로, 레벨 순으로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제일 젊으신 분은 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엄청 텃세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열등감을 갖고 계시는 어떤 어르신들도 많고 막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이야기 좀 자랑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책도 쓰고 마음껏 이렇게 작업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도 해서 나중에 이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이름으로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기부도 했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만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켰냐면,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욕구. 네, 노년에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무대도 좀 만들어주세요. 지역 어르신들. 우리 전문 방청객 해주면 되잖아요. 우와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했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화해였어요. 화해. 용서하고 싶다. 좀 이렇게 어정쩡해진 관계 회복하고 싶다. 근데 나는 몸이 성하지 않고 용기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뭐 했냐면, 어르신들하고 화해, 꽃으로 화해를 하는 화해 프로젝트, 그것을 만들어서 뭐 했냐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꽃을 만들었어요. 나를 위한 꽃 만들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 화해하고 싶은 사람한테 택배를 보내는 건데, 저희가 그걸 대신 갔어요. 진짜 부산, 진주, 뭐 전라도, 광주 다 돌아다녔어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 찾아갔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셨던, 화해하고 싶었던 1위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며느리였습니다. 진짜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상편지랑 꽃이랑 들고 수경식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지방에. 그러니까 똑똑해가지고 문 열고 드리니까 막 엉엉 우시고, 막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됐나 막 이러면서 막 아들 회사도 찾아가고, 막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 집도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해줬더니 화해의 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너무 좋았던 프로젝트예요.
이런 배달 프로젝트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전달하는, 고마움을 전달하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안부 배달 프로젝트 이런 거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걸 하려면 대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할머니가 어르신과 노인이 아니라 엄마이자 소녀이자 시인이기도 하고요, 모험가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시간과 흔적이자 하나의 박물관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대상을 만나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관점의 문제를 찾아내면 거기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기획을 좀 발전시켜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도 좀 더 구체적인 한번 문화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계기를 좀 더 최대한 구체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가장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계기 중에서 조금 좀 이렇게 특이하다,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한 분 계기를 좀 골라봐 주세요. 팀에서 한 분의 그 썼던 계기 중에서 요 계기는 좀 구체적이고 좀 재밌었다, 매력적이다, 중요한 것 같다. 한 분 거. 자,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분이 그 성도님께서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그게 좀 더 추상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진짜 하고 싶은 계기가 뭘까? 왜 그걸 하고 싶을까? 이걸 찾을 거예요. 누군가의 그러면 그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경험 속으로 들어갈 거냐면 먼저 이렇게 하시죠. 각 팀에서 그 주인공들 있죠. 주인공들 자기 거 종이 들고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내가 만들고 싶었던 계기 페이퍼 들고 앞으로 한 분씩 나와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앞에서 발표하는 거 아니고요. 잠깐만 나오시면 됩니다. 금방 들어갈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각 조는 하나님 나라 문화기획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문화기획사인데 이분들은 우리의 고객님들이십니다. 우리 조에 우리 조건 해결 안 할 거고요. 다른 조에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 공감해서 그분들을 위한 좋은 기획을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에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와서 이분들이 누군지 기초조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시고 끝나면 자료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기획을 해서 그분 좀 더 심층 인터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계기가 왜 그걸 만들고 싶었는지를 가볍게 먼저 듣고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분 정도로 딱 소개하시는 시간은 제한합니다. 5분만 설명하시고 이따가 심층 인터뷰는 2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은 일단 여기 회사가 하나님 나라 문화기획사인데 이쪽 회사가 나를 잘 기획해주고 공감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우리 조 말고 자,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다른 팀으로 가야 돼요. 다른 팀으로. 자, 오시면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오시면. 앉으세요. 자, 이분들 여러분들의 고객님이시니까 제대로 대접을 해주셔야 돼요. 자리도 좀 만들어 드리고요. 의자도 좀 드리고 앉아서. 자, 일단은 지금은요 질문이 없고요.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계기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쭉 소개하시는 거예요. 일단 소개하는 시간 5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잠깐만요. 아직 회사를 못 찾으셨어요. 남은 데가 저기 끝에 있습니다. 저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입니다. 시작. 자, 아쉽지만 일단 1차 인터뷰는 만나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은 고객님들은 자기 조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종이는 두고 오세요. 자, 자기 종이 두고 오세요. 자기가 작성한 페이퍼는 그 조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조에 제출해 주시고 그 조원분들에게 두고 가세요. 두고 가시고 다시 다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차로 만나 보니까
만나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정도, 그리고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계기가 어떤 거구나라는 좀 아직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정도의 이해밖에 없죠. 그래서 심층 인터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층 인터뷰는 우리 그 퍼실리테이션 교육 받았을 때 했었던 ORID 기법으로 인터뷰는 짜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공감대를 만들고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ORID 기법? 네, 아이디어부터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사실 파악하는 질문, 감정에 대한 질문, 그 다음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것, 그 다음 그 사람이 아이디어나 어떤 해결책에 대한 질문,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님을 좀 더 심층 인터뷰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전지 있잖아요. 전지 4등분 해주시고, 네, 전지 4등분 해주시고, 각 영역별로 질문을 만드는데 우선 포스트잇이 있을까요? 네, 포스트잇에 각자 질문을 한 사람당 항목별로 2개씩은 쓰시면 돼요. O 2개, R 2개, I 2개, D 2개, 이렇게 질문을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쓰고, 좋은 아이디어는 일단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꺼내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거 쓰고 막 붙이시고 그 중에 좋은 걸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ORID에 해당되는 우리 고객님이 인터뷰할 질문, 우리 고객님이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이었으면, 그 계기를 만들고 싶으셨으면 그 이유를 좀 더 물어보거나, 혹은 그동안 소속감을 어디에서 느껴봤거나, 왜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심층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잇 한 사람당 최소 8장 쓰시면 돼요. 8장 쓰시고 O에서 2개, R 2개, I 2개, D 2개씩 해서 질문을 쓰고 전 종이에 바로바로 붙이세요. 자, 그럼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들, 성도님들, 쓰고 종이에 붙이는 거예요, 바로. 그럼 뭐가 좋냐면 일단 겹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컨닝이 가능하겠죠? 네, 집단 지성은 컨닝을 허용해줘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더 숟가락 얹어서 좀 더 변형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쓰시면 바로 해당되는 데다가 종이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왜 그분이 그 계기를 만들고 싶었을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감에 대한 얘기를 했어도 그분이 일단은 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거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그 소속, 그리고 거기서 소속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 감정, 소속감을 가장 이렇게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주로 어떤지, 그 다음에 이유, 의미, 왜 소속감을 느끼고 싶으실까요? 그 다음 D,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ORID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정도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요. 팀별로 고객님들 빼고 팀 안에서 질문자를 2명 정도 정해주시고요.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질문하시고 나서 대답하면,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혹은 다른 거, 이런 것들로 연결 질문을 하시는 분 한 분, 원래 써있는 질문 하시는 분 한 분과 연결 질문 하실 분 한 분, 이렇게 2분이 질문하세요. 여기 3분이시니까 한 분만, 여기는 질문 4조는 한 분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은 뭐 할까요?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록. 그분의 답변을 기록하시면 되는데, 인원수가 좀 되시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욕구, 이 사람이 말했을 때 필요적인 걸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되게 의미적인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좀 파트를 나눠서 너는 필요만 적어, 너는 문제만 적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통합적으로 적은 다음에 다시 분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를 할 건데요. 인터뷰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려면 일단은 계속해서,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소속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디서 해보셨어요? 저 축구팀이었어요.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는 어떤 방식의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청이 중요하고요. 자꾸 질문을 그거 해보셨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어떤 게 좋으셨어요? 라고 그분이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교회 근처에 편의점이 없어서 되게 불편했어요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편의점 왜 없어요? 앞에 있는데 라고 알려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편의점이 없다고 생각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동선이 어떻길래, 이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길래 아직도 왜 앞에 있는 편의점을 모를까? 그러면 그분을 위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고객님들은 이제 다시 나의 회사로 이동하셔서 자, 심층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님들 다시 가십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고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님들 어떠셨나요? 우리 나의 그 문화기획사에서 나를 잘 공감해 줬나요? 보통 교회 그룹은 어떻죠? 일단 충분히 들어주는 것보다 자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죠? 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자꾸 우리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기 마련이죠. 근데 일단 그건 우리가 지금 당장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거 수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다른 의견, 반론에 대해서 꺼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거기에서 자꾸 뭔가 우리가 들으면서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아 거기 편의점 여기 있어요. 아 왜 그걸 몰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얘기하면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일단 나는 그래요라는 것을 충분히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수렴하고 나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획하면 되지 당장 그 얘기한 것이 꼭 다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누군가가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당장 그거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일단 나의 어떤 중요한 공감 어떤 기록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걸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친근하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또 그런 사고를 전환하는 자발적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문화기획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말로만 하려고 하면은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여기다가 각자 이제 기록하신 분들이 좀 기록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종이에다가 빠르게 거기다 직접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4등분 하셔서 네,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 한 세 가지씩 네, 세 가지씩 한번 발견한 내용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기록해 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하고요. 자, 성도님들 이렇게 누군가의 경험을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죠. 그 사람이 했던 말, 뉘앙스, 표정, 그 사람이 선행 경험 우리가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어떤 현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누구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 정말 창의적인 뭔가가 나와요. 지금처럼 집단이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누군가의 경험을 깊이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느낄까?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진짜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대상을 같이 그 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고민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건 기획자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뭐죠? 네, 맥가이버 칼. 요즘 청소년들은 이름 모르더라고요. 맥가이버를 모르니까 다용도 칼 그래요. 자, 여기 어떤 기능이 더 들어가면 좋은 칼이 될까요? 네, 뭐 손톱깎이. 제가 중국 갔을 때 손톱깎이가 기우비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기능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좋은 기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 저 핸드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아이폰. 사실 얘보다 원래 좀 더 작은 게 원래 아이폰이고요.
요게 요즘에는 보통 미니라고 나오는 게 이제 옛날 원래 아이폰 1 사이즈고 얘보다 큰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커지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왜 크기를 키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항상 좋은 기획에는 다 대상이 명확해요. 모두를 위한 핸드폰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고 싶었던 핸드폰은 여성들을 위한 핸드폰이에요. 여성들이 한 손으로도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키우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어요. 대상이 항상 명확해요.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치매 어르신의 어떤 사람, 이렇게 그 욕구를 분명히 찾아내고 그걸 확대하다 보니 모두를 위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아까 패트리시아 무어 할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더니 캐리어 지금 남녀노소 다 쓰잖아요. 그렇게 대상이 명확할수록 나중에 보편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걸 만들어야지 했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기획은 덜어내는 겁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디자인일수록 덜어내고 단순화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도 한번, 자, 우리가 인터뷰하신 고객님께서 만들고 싶은 계기가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 팀에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써놓으셨던 그 인사이트 노트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일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욕구를 하나 좀 포스트에 써보십시오. 상의하셔서. 그리고 한 3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도 아직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고 싶은 진짜 어떤 계기가 뭘까? 누구와 누가 친해지는 계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why?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건 또 왜 그럴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3장에 나눠서 한번 요 3개를 한번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제 포스트잇 한 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누구님이 지금 만들고 싶은 계기는 누가 뭐뭐 할 수 있는 계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뭐뭐 할 수 있는 계기, 이렇게만 딱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분이 만들고 싶은 계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로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 정리를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랑 인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저 뒤에 팀 같은 경우는 불신자분의 자녀들이 잘 적응해주고 싶은 계기래요. 근데 이것도 너무 커요. 근데 뭘 해주고 싶은가 했더니 불신자분들이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 그러면 좀 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얘기랑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은 다르죠.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이런 걸 찾아내면 좋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 마지막 문장. 우리는 정말 우리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는 무엇이냐, 우리 고객님이 원하고 만들고 싶은 계기는 뭐뭐뭐, 누가 뭐뭐뭐 할 수 있는 계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누가 뭐뭐뭐 할 수 있는 계기, 이렇게 한 장으로만 써주세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 고객님이 저는 냉장고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냉장고를 살 계기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냉장고가 필요한 이유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랑 아이디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냉장고가 필요하대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냉장고가 필요할까가 사실은 욕구와 필요해요. 냉장고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건강한 음식으로 내가 직접 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보관을 오래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시원한 걸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대량 보관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되게 중요한 욕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거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걸 덜컥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왜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만의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객님들 가서, 자, 우리 기획사에서 내 욕구를 잘 정의했을 겁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세요. 가서. 네. 자, 해결책이 아니라 내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 줬는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혹시 나도 몰랐던 나의 욕구를 우리 기획사에서 너무 잘 분석해줬다 하는 데 있어요? 어디신가요? 어느 주 오셨나요? 1조. 자, 1조 고객님께서 나도 몰랐던 내 계기를, 내 욕구를 잘 파악해 주셨대요. 그래서 1조 한번 공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님 김원자 고객님께서는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한 힐링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물어봤더니 본인 아버님이 가난하게 목회하시면서 또 이렇게 어려웠던 그 주변의 목회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저희 회사 이름이 OLCK인데요. 네, 오금순, 이창근, 네. 최은보, 김선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네. 저희 마지막 이제 그 계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 이제 몇 가지 의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또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정리는 노후 보장이 없는 은퇴한 목회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처음에 고객님은 그런 공간을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공간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직은.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면,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걸 눈앞에 보여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네. 스마트폰 없을 때 스마트폰 간절히 필요하셨던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카카오톡 없을 때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길 바란 적도 없어요. 생기니까 나 이거 필요해라고 한 거예요. 우린 다 그래요. 눈앞에 보여줘야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간만 떠올리실 수 있었는데 이런 고민에서 있는 기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기회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온라인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만들어서 나 이런 거 정말 원했어요 라고 나중에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진짜 욕구가 뭐냐, 그게 뭘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저 보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쉬게 만들어준다? 오래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문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 해야 되지? 이러면 문제 정의가 덜 된 거예요. 아까 여기 사조 같은 경우도 정의하다 보니까 인터뷰 시간이 좀 짧아서 정작 진짜 중요한 문제를 못 물어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보태셨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청년들 좋은 거 만들어야 되지 뭐, 이거 뭐 할까 저 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지금 공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 또 우리 기획사가 내 니즈를 너무 간파해 줬습니다. 없어요? 큰일 났네. 어떠셨어요? 저기 뒤에 고객님은 누구셨어요? 저기 불신자 자녀 고객님 어떠셨어요? 뭐 마음에 드시는? 자, 여기도 한 번만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 팀이 문제 정의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핵심 욕구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게 불신 가정의 새로운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핵심 요구라고 하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 그 불신 가정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교회 부모님이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고, 따라서 그러면 불신 가정의 부모님들은 왜 그 기독 가정의 부모님들보다 아이들을 정착하게 하는데 어렵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라 여행 등인 경우에 너무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 결국 이는 안정적 출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리를 하자면, 불신 가정의 부모님들이 주일에 아이들을 유치부에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느끼셨죠? 초반에 문제가 계속 깊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이들의 적응이라고 하면 애들 왔을 때 잘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적응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불신자라도.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에 되게 와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기획하게 되겠죠. 다른 방식인 거예요. 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더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 와야 뭐 쿠폰을 찍어준다든지, 쿠폰 5개를 모으면 선물인데 한 번 빠지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접근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깊이 있게 그 문제에 대한 이유가
그냥 나의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 된 이유가 아니라 문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가 발생한 또 이유, 이렇게 지금은 3번 해봤지만 더 어떤 건 5번, 6번, 10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 문제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상의 어떤 욕구를 처음에 굉장히 추상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질문해 보면서 보다 명확한 주제까지 딱 도출해 보는 걸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셔도 창의적인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제, 너무 좋은 주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분들이 원하는 심해 방식은 눈치를 안 봐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지 않고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회의예요. 뭐 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거랑 눈치 안 보고 어떤 자신의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있게 해주려면 이러면 좀 이제 기획의 방향이 달라지고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오늘 기획하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아이디어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마음껏 쉬어도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구체적인 기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디어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PT 전환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 때에는 일단 아이디어 발상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포스트잇에 막 써서 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아이디어는 한 번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디어 회의할 때 돌아가면서 하나씩 꺼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고 쓰고 말해야 됩니다. 일단 생각난 대로 양으로 일단 다 던집니다. 뻔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구 거 보고 숟가락 얹은 거 다 포함하셔서 막 붙이고 그 중에서 조합하거나 고른다. 항상 그렇게 기획해야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마디씩 해보라 그러면 어떤 평가받는 것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양으로 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문제 정의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바꿔서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 이거 다 해봤어요. 우리 저거 할 때 지난 그 퍼실리테이션 교육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 포스트잇 막 붙이고 돌아가면서 막 해보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일단은 실패해 보는 게 중요해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돈 들여서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목사님들 모으게 했더니 5명 왔네?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서 만나보고 아니면 3분 초대해서 한번 우리끼리 한번 가상의 프로그램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네, 일단 빨리 값싸고 쉽게 실패를 해본다. 빨리 테스트 해본다. 한 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빨리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저희 회사 직원들 신입사원 들어오면 기획안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문서를.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줄 수 있어? 그럼 내일 모레까지 줄 수 있대요. 그럼 언제 가지고 올까요? 제가 내일 모레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에 나한테 모르겠는 거 빨리 물어보고 내 의도가 뭔지 빨리 파악해줘.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써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 잡았는데 또 수정해요. 이렇게 길어져요. 빨리빨리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완벽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의견 꺼내면 다른 사람이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다. 기분 나빠요. 삐져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지 않도록 빨리빨리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치과 의료기기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프로템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고요. 어플 서비스 만들 때도 이렇게 스케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용이 절약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간단하게 계획서 만들어보고 빨리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문제 정의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기획하실 때 이제 내가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 설정하고 만나고 그 사람 삶의 경험으로 훅 들어가서 기획을 한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가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획을 하려는 마음보다는 정말 한 사람의 깊이 있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게 되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획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을 찾아내고 그걸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후에도 혹시 뭐 청년들을 또 성도님들 팀하고 어떤 주제를 딱 만드셔서
깊이 있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으실 때 또 요청해 주시면 와서 그 과정들을 좀 도와드려서 이제는 실제로 딱 결과물까지 한번 기획해서 실행해 보는 것까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1교회도 지금 상반기는 퍼실리테이션, 하반기는 문화기획자 과정에서 6주 과정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도 줘요. 실행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역들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또 응원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